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러시아의 과부들이 지금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 도대체 이들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뉴욕의 다큐 감독이 직접 추적한 충격적인 이야기. 그들은 왜 목숨 걸고 한국행을 택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 그 진실을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클레어 월리스입니다. 뉴욕 출신 50대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르완다 내전부터 시리아 난민까지 인간의 어두운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더 이상 놀랄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선물하는 법이죠.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폴란드 난민 캠프에서 만난 봉사자 마르타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북극곰과 강남 스타일의 만남 같은 이야기였어요. 제 모든 상식에 반하는 조합이었죠. 농담이 아니에요. 여기 오는 러시아 여성들 절반은 한국 드라마를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있어요. 마르타는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 서울에서의 새 삶, 한국어 기초 배우기. 채널마다 수천 명의 회원이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아닌 한국이라니. 다음 날 프로듀서 제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인, 큰 발견을 했어요. 러시아 여성들이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농담이세요? 왜 한국이죠? 그것이 제가 알아내려는 거예요. 러시아로 가봐야겠어요. 제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레어, 미쳤어요? 지금 러시아는 서방 언론인에게 위험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쟁, 사랑, 희망. 모든 게 있어요. 비자를 받는 과정은 악몽 같았습니다. 3번의 거절 끝에 문화교류 특별 비자를 받아냈어요. 세관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목적이 뭐죠? 러시아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왔어요. 다큐멘터리 감독의 첫 번째 원칙,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작은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스크바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표면을 긁으면 불안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대화를 멈추었고 군인들은 거리 곳곳에서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는 동안 리셉션 직원 안나가 물었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요즘엔 드문 일이네요.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러시아의 일상을 담고 싶어요. 안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짜 목적이 뭐예요? 모험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으로 가려는 러시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 사촌이 바로 그래요. 그녀를 만나보실래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행운이라니. 안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이건 운명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러시아 여성들처럼 낯선 나라에서 내 영혼의 일부를 찾게 될 거라는 것을요. 안나의 사촌 올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기차로 4시간 거리였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러시아의 겨울 풍경은 가슴을 옥죄었어요. 얼어붙은 강, 설원 위의 마을들, 그리고 회색빛 하늘. 모든 것이 움직임을 멈춘 듯 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올가는 역에서 저를 맞이했죠. 30대 중반의 날씬한 여성, 갈색 머리카락과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월리스 씨, 멀리서 오셨네요. 안나가 말해줬어요. 올가는 저를 작은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창문은 성에가 껴있었고 손님은 우리뿐이었어요. 우리가 앉자마자 올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친구들이 곧 올 거예요. 그들도 한국에 관심이 있어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6명의 여성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죠.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저는 돈바스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마리나라는 여성이 첫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40대 초반, 까만 머리카락에 파란 눈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아들도 군대에 징집됐죠. 이제 저만 남았어요. 마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중 다수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선 전기도 자주 끊겨요. 밤에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20대 초반의 안나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돼요. 집에 있으면 항상 춥죠.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인가요? 여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올가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깨끗한 거리, 활기찬 사람들. 이게 보이세요? 이건 정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죠. 올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며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강공원, 카페, 지하철. 전쟁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전기가 끊긴 집에서 보낸 밤, 폭격 소리에 깨어 벽장 속에 숨었던 기억,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순간들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거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 질문에 30대 중반의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제 딸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죠. 그러다 알게 됐어요. 한국은 안전하고 발전했고 여성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라는 걸요. 이리나는 자신의 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7살 소녀의 밝은 미소가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나가야 해요. 여기선 미래가 없어요. 카페를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검은 하늘뿐이었죠. 그 순간 이 여성들의 절박함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카메라 속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여성들의 눈빛이 스크린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절망과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올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고장나 있었죠. 계단을 오르는 동안 벽에 남은 총알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올가는 말했습니다. 작년 봄에 생긴 거예요. 군인들이 들어와 수색했죠. 올가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한글 알파벳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펼쳐져 있었죠. 매일 2시간씩 공부해요.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올가는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한국인 선생님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올가는 화면을 따라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열정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저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사랑의 불시착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드라마에 빠진 환상인가?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봐왔어요. 미디어에 노출된 이미지만 보고 나라 전체를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드라마만으로 나라를 선택하기엔 위험하지 않나요? 제 질문에 올가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드라마는 시작점일 뿐이었어요. 그 후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죠. 올가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교육제도, 치안 상태, 외국인 정책 등에 관한 정보가 빼곡했어요. 3달 동안 혼자서 조사한 거예요. 노트에는 꼼꼼한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비자 종류부터 생활비, 취업 가능성까지. 올가는 단순히 환상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은 기술 강국이에요. 거리는 깨끗하고 의료 시스템은 우수하죠. 범죄율도 낮고요. 올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래가 있는 나라예요. 여기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란 희망조차 없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회색빛 건물들만 보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올가의 친구 소피아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죠. 병원에서 일하는데 약이 부족해요. 환자들은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피아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병원 사진이었어요. 제가 일하고 싶은 곳이에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곳.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도 많은 이민자들을 봐왔어요. 미국의 화려한 이미지만 보고 왔다가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죠. 모든 나라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물론 알아요. 완벽한 나라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곳, 전기가 끊기지 않는 곳, 약국에 약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꿈인가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인 제게 당연했던 것들이 이 여성들에겐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올가의 딸 아냐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16살 소녀, 한국 아이돌 그룹의 포스터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한국어 시험에서 A 받았어요. 아냐는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발음이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어요. 그녀의 꿈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라고 했죠. 집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한국행이 단순한 환상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절실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있을까요? 그 의문을 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국에 정착한 러시아인을 만나러 가기로요. 러시아에서의 마지막 날, 올가는 스카이프로 나탈리아를 소개해줬습니다. 35세의 러시아 출신으로 이미 서울에서 1년째 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월리스 씨. 나탈리아의 배경으로 깔끔한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에 가게 되셨나요? 남편이 전쟁 초기에 징집됐어요. 6개월 후 전사 소식을 들었죠. 나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살 된 아들이 화면 앞을 지나갔어요. 아들을 위해 떠나야 했어요. 친구가 한국에 대해 알려줬고 한국어 학원에서 일자리를 구했죠. 나탈리아는 솔직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고 했어요.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에요. 한국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크고요. 처음 몇 달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냉대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후회하시나요? 나탈리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선 적어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는 곳.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이었어요. 뉴욕에서 살면서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기대는 제 삶의 기본 전제였죠. 하지만 이 여성들에게는 그 당연함조차 사치였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선 그런 희망조차 없어요. 내일은 언제나 더 나쁘죠. 나탈리아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는 한국어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미샤는 이미 한국어를 러시아어보다 더 잘해요. 유치원에서 배웠죠. 아이의 순진한 미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고향도 잃었지만 적어도 미래는 얻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떤가요? 대부분은 친절해요. 가끔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도움을 주려고 해요. 화면 속에서 나탈리아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밤에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세요? 모스크바에선 상상도 못했죠. 통화가 끝나갈 무렵 물었습니다. 다른 러시아 여성들에게 한국행을 추천하시나요? 무조건 추천하진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여기선 적어도 폭탄 소리에 깨지 않으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호텔 창가에 서서 모스크바의 밤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블록 너머로 군인들이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날 밤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의 얼굴, 그들의 이야기. 모두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환상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생존이었죠. 제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야. 이 이야기의 다른 면을 봐야 해. 러시아를 떠나기 전 올가의 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작은 선물을 전했어요. 언젠가 뉴욕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서울에서 만나요. 내년에는 저도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한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감정은 충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회색빛 풍경에 익숙해진 제 눈에 한국은 너무나 밝고 활기찼어요. 공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군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말을 잃었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잘 정비된 도로. 러시아 여성들이 그토록 말하던 정상적인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택시기사 김 씨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열정적으로 서울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한강이에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전쟁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대학생 민지의 도움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 이주민 커뮤니티를 찾았어요. 다음 날 강남의 카페에서 15명의 러시아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6개월 전에 왔어요. 이리나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몰랐거든요. 카티아는 30대 중반으로 온라인으로 러시아 고객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아들은 러시아에 있어요. 곧 데려올 계획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해요. 아들이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올레시아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회사에 취업했지만 문화적 차이로 고전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직장에서 너무 엄격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그럼에도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스트레스는 폭격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샤는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였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2년째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죠. 그녀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에서 러시아 음식을 먹는 경험은 묘했어요. 남편은 보쉬를 좋아해요.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요. 마샤의 남편 윤 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마샤를 사랑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장밋빛만은 아니었어요. 한 여성은 한국인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우울증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비자 문제로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의 용기, 결단력, 희망. 모두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돌아다녔고 카페는 활기찼으며 거리는 밝았어요. 러시아의 어두운 거리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성들의 표정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던 눈빛이 한국에서는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러시아 여성들의 이야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안나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 됐지만 아직도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는 모스크바에 계세요. 92세예요. 방문할 수도 없어요. 안나는 어머니와 매일 영상통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거짓말했어요.
여행 중이라고요. 제가 러시아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면 상처받으실 테니까요. 비누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출신 언어학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고 있었어요. 박사 학위가 있지만 여기선 인정받지 못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그녀의 작은 원룸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모든 걸 잃은 것 같아요. 사회적 지위, 친구들, 가족. 하지만 평화를 얻었죠. 타냐는 한국 남성과 결혼했지만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힘들어했어요. 남편은 제가 러시아 요리만 하길 원했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했고요. 타냐는 결국 이혼했고 지금은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와요. 드라마에서 본 모습을 기대하죠. 젊은 아이리는 반대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한국 문화에 점점 매료됐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향보다 더 편안해요. 그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며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러시아에선 미래를 계획할 수 없었어요. 여기선 꿈을 꿀 수 있어요. 한 여성은 결국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울었어요. 올레시아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고 결국 폭격 속의 러시아가 더 편하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완벽한 천국이 아니었어요. 다만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리나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정상적인 삶을 원할 뿐이죠. 전기가 끊기지 않고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곳. 그 평범한 소망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뉴욕에 사는 제게는 당연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간절한 꿈이었어요. 러시아 출신 기자 블라디미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전 한국에 정착했어요. 한국인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세요? 호기심과 편견이 섞여 있어요. 많은 한국인들은 러시아 여성들이 모두 예쁘고 키가 크다고 생각하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인터뷰했던 여성들 중 다수가 이런 편견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들은 평화를 찾아온 거죠. 미래를 찾아온 겁니다. 그날 밤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주민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인간이 내린 결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취재가 2주째 접어들었을 때 한국인 기자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러시아 이주민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월리스 씨, 반갑습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 소식을 들었어요. 민준은 30대 중반의 젊은 기자였습니다. 러시아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몇 년 전 모스크바에서 교환 학생으로 지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러시아 여성들의 이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질문에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복잡해요. 농촌 지역에서는 러시아 여성들과 결혼하려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도시에서는 취업으로 오는 전문직 여성들도 있고요. 민준은 제게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을 취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곳에는 러시아 출신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민준의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고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 10명의 러시아 여성들이 살고 있어요. 모두 한국 남성과 결혼했죠. 마을 회관에서 3명의 러시아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올가, 타티아나, 그리고 마리나. 그들은 5년 이상 이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도 몰랐고 음식도 적응하기 어려웠죠. 올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한국인 남편 김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김 씨는 몇 마디 러시아어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내가 온 후에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지만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농촌 지역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남성들은 배우자를 찾기 어렵죠. 그래서 국제 결혼이 늘고 있습니다.
마을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에는 한국 아이들과 함께 혼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들이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두 문화를 이해하며 자라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점심시간에 마을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어요. 처음에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기대했나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러시아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온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깊더군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지 결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사회가 서로를 향해 다리를 놓는 이야기죠.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과 인구 감소로 공동체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단순한 이민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간의 회복력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지연은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러시아 문학을 좋아해요.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한식과 러시아식 음식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러시아 여성들에게 요리를 배웠어요. 보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멀었어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연결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에 깊이 동감했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사람들을 갈라놓지만 결국 인간적인 연결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법이니까요.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그대로였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24시간 켜져 있는 전깃불, 안전하게 다니는 사람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제인이 사무실에서 저를 반겼습니다. 그녀 앞에는 제가 보낸 영상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야, 클레어. 편집실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나탈리아가 여기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요. 그 단순한 문장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3달 후 다큐멘터리 한국으로 가는 길이 완성됐습니다. 뉴욕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첫 상영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나요? 상영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러시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인간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올가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을 때였어요. 클레어, 저 한국에 왔어요. 딸 아냐와 함께요. 서울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낯설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메일에는 한복을 입은 아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며 말했어요. 저는 러시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갔지만 결국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강연 후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작은 백합꽃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날 선물해 준 것이었어요. 백합은 순수한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리나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카페에서 러시아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전쟁은 사람들의 집을 파괴할 수 있지만 그들의 꿈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클레어 월리스 감독이 전해준 러시아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찾은 새 삶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새 출발을 시작한 그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위대한 회복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난 러시아 여성들과 그들을 맞아준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따뜻하고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